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요. 앞으로는 질문을 하실 때 여기 기존 글 양식 있죠? 양식 글은 좀 지우고 해주세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식 글은 읽으신 다음에 지우시고 본인 질문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 오토키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로 축의 도형의 한쪽 끝으로 설정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오토키를 누르니까 여기 지금 유즈 피벗 포인트 센터나 뭐 유즈 셀렉션 센터 이게 선택할 수 없다고. 그래서 내가 오토키를 누른 상태에서 축의 위치를 바꾸고 애니메이션을 할 수 없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셨는데요. 역시 이거는 맥스의 그 피벗 개념과 엑시스 개념을 전혀 모르시기 때문이지. 그래서 항상 주저하는 건데 아마 제 동영상을 잘 보시는 분이 이제 지겨울 거예요. 매뉴얼을 공부해라. 매뉴얼부터 공부해라. 개념부터 공부해라. 따라하기는 나중이다. 예, 지겨울 겁니다. 근데 아무리 제가 20 몇 년 넘게 이걸 강조하고 가르쳐도 예, 말을 듣지 않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맥스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진짜 축이 있고 가짜 축이 있습니다. 진짜 축이라는 건 뭐냐면 맥스 뿐만 아니고 모든 오브젝트에 축이 있어야지. 예, 뭐 무브는 축이 크게 상관없겠지만 로테이트는 축이 있어야지 어떤 축을 기준으로 어떻게 돌릴 건가가 예, 답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축이 여기 있다면 예, 로테이트는 무브는 결과가 똑같지만 로테이트는 결과가 전혀 이렇게 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오브젝트 스스로의 진짜 축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피벗이라고 합니다. 피벗. 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개념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맥스가 실제 축뿐만 아니고 이제 편리함을 돕기 위해서 가상의 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티팟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자 이렇게 돌리고 싶은 게 아니고 각각의 오브젝트로 돌리고 싶어요. 그게 이제 유즈 셀렉션 센터가 아니고 유즈 피벗 포인트 센터죠. 직역하면 자기 포인트를 근처로 돌리겠다니까. 그죠? 그럼 보세요. 지금 이 축 두 개를 한 개를 선택했을 때 여기 나오는 축 얘는 진짜 피벗이죠. 근데 두 개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이 축은 진짜 축이 아니죠. 사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나온 유즈 셀렉션 센터, 즉 선택한 거의 중간 부분에 나오는 이런 걸 이제 엑시스 가상의 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개를 선택한 상태에서 유즈 피벗 포인트 센터, 요거는 뭘까요? 유즈 피벗 포인트 센터, 요거는 각 자기 위치에 나와 있으니까 자기 축입니까? 자, 이것도 개념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여기서 진짜 축이라는 거는 어펙 피벗 온리로 옮긴 것만이 진짜 축입니다. 그러니까 어펙 피벗 온리가 활성화됐을 때 나오는 게 진짜 피벗이에요. 가상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유즈 피벗 포인트 센터를 누르면 어떻습니까? 밑에 나오죠. 근데 물론 뭐 두 개인데 한 개만 나오는 이유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화면이 지저분하니까 그냥 한 개만 나오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제가 유즈 피벗 포인트 센터를 내렸더니 어떻습니까? 유즈 피벗 포인트 센터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진짜 피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봇하고 엑시스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피봇과 엑시스 간의 뭐 명령어가 단순하게 선택한 거에 중간 포인트를 해준다. 유즈 셀렉트 센터. 그 다음에 각자 피봇을 중심축으로 사용한다. 유즈 피봇 포인트 센터. 이 단순한 뜻도 뜻이지만 이 두 개는 엄밀하게 말하면 진축과 가축의 변환이에요. 진짜 축과 가짜 축의 변환이라는 거죠. 맨 마지막에 있는 이것도 월드 좌표기하고 0.0,0,0을 만나게 해주는 가짜 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축은 유즈 피벗 포인트 센터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짜 축과 진짜 축 사이의 변환이 애니메이션이 될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예. 축이라는 게 가상의 축과 진짜 축은 진짜 축끼리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고 가짜 축은 가짜 축끼리 애니메이션이 될진 몰라도 진짜 축과 가짜 축의 변환이 애니메이션이 될 수는 없어요.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3D를 오래 한 사람이라면 이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돼요. 이런 거죠. 3D를 오래 한 사람은 모양이 다른 건 서로 모핑이 되지만 버텍스 수가 다른 건 모핑이 될 수가 없다. 이건 수학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되게 해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축 개념의 애니메이션은 절대 맥스에서는 자 내가 이 축을 애니메이션 한다고 해서
이 축을 그대로 애니메이션 하는 바보라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 축을 그대로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축보가 있네. 왜 그러냐면 축을 진짜 오브젝트에다가 축을 먹여버리면, 축 애니메이션을 먹어버리면 이 애니메이션을 편집하기가 너무 곤란해져요. 예를 들어서 뭐 애니메이션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하이어라키게 뭐 종족으로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얘 하나로 예를 들어서 뭐 오토키 누르고 뭐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트릭을 열었을 때 이렇게 간단한 애니메이션조차도 이게 편집을 하려면 머리가 골이 빠개지는 거예요. 포지션 키 따로, 그 다음에 로테이션 키 따로, 그 다음에 스케일 키 따로, 이거를 가지고 편집을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다시 이게 다른 오브젝트와 어떤 상관관계로 맞물렸을 때 그때는 이제 답이 없어요. 얘가 뭐 어디에 엔드 이펙터가 됐다든가, 어디에 또 뭐 자식이 됐다든가, 어디에 부모가 됐다든가 이러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중수 이상 분들은, 애니메이션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 오브젝트 진짜에다가 축 애니메이션을 절대 먹이지 않아요. 그리고 컨스트레인도 직접 먹이지 않습니다. 절대. 이거 컨스트레인 얘기는 뭐 지금 이거랑 상관없으니까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스트레인을, 뭔가 포지션 컨스트레인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포지션에다가 직접 포지션 컨스트레인을 바꾸면 나중에 얘가 포지션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포지션 리스트라는 걸 통해서 포지션, 기존 포지션은 냅둬서 움직이게 하고 이제 다른 포지션 컨스트레인을 주는 이런 방식을 택하거든요. 그러니까 완화해서 한 바퀴 돌려서 애니메이션 한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쓰라고 나온 게 뭐 덤입니다. 뭐 포인트를 써도 되고 덤을 써도, 헬퍼에 보면 뭐 더미도 있고 포인터도 있고 결국 두 개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냥 본인이 원하는 걸로 아무거나 하시면 되고요. 가상의 축을 쓰고 싶거들랑 얘로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자식으로서 부모를 링크를 해 놓으면 이제는 얘를 애니메이션 키는 순간 말씀드렸듯이 얘는 비활성화 되죠. 왜냐하면 진축과 가축의 변환이 애니메이션 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에이구야, 아까 애니메이션 키가 잡혀있네요. 더미로 할게요. 그래서 원하는 축 위에다가 위치를 시켜놓고 링크를 걸게 되면, 자, 애니메이션 버튼을 키고 얘를 이 축으로 돌리고 싶을 때는 이렇게, 애니메이션 버튼을 키고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하다가 그 다음에 얘 축을 돌리고 싶을 때는 물론 공키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공키를 만드는 거는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쉬운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0.1로 했다가 다시 0으로 바꾸면 여기 공키가 하나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위치를 유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45프레임부터 로테이트가 일어나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얘가 예축으로 기준으로 애니메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얘가 주전자가 처음만 45프레임까지 자기 자리에서 돌다가 아까 여기 유지하라는 공키를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돌지 않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도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더미에 더미에 더미 이런 걸 써서, 본에도 뭐 엔드 이펙터 쓰듯이 더미 더미 더미, 그래서 또 이 더미에 이 더미,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로테이션 더미. 그러면 이제 로테이션 편집할 때 얘만 편집하면 되고 얘가 건드려지지 않았죠. 그 다음에 뭐 무브 애니메이션 할 때는 똑같이 지금 얘에서 얘를 이렇게 하는 순간 보세요. 한 개만 더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자식이 끊기죠. 요거만 외우시면 돼요. 실제하고 똑같아요. 뭐 물론 뭐 어머님이 이혼하시고 뭐 새 아빠를 들이면 아빠가 둘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방어로 이해를 하시면, 자식은 여러 명을 둘 수 있지만 부모는 여러 명을 둘 수가 없잖아요. 그죠? 생부 생모라는 조건하에 맥스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얘는 자식을 여러 개는 둘 수 있지만 부모를 여러 개는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부모였거든요.
근데 얘를 얘로 부모가 거는 순간 얘의 부모는 끊긴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자 이거를 그러면 아까 로테이션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로테이션이 더 이상 되지 않죠. 부모 관계가 끊겼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 쓰는 방법이 바로 예, 두 개의 더미를 쓰는 방법이 이제 로테이션하고 뭐 여러 가지 예, 포지션하고 또 뭐 스케일 이런 게 있겠죠. 여러 가지를 쓰는 방법이 이제 더미를 크게 만드는 방법. 이거 아주 기본적인 애니메이션의 기본이에요. 자, 로테이션을 할 거면 뭐 얼라인을 해서 정확하게 자기 축을 위주로 할 거라면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더미를 하나 더 만들어도 되고 그냥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스케일을 줘서 그냥 제자리에서 이렇게 키우셔서 얘는 로테이션 더미 그냥 로트라고 할게요. 얘는 포지션 더미 포스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신 후에 얘를 예, 뭐가 물론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건 사실 아니고 뭐가 포지션이 먼저나 로테이션이 먼저냐를 또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얘를 얘에다가 링크를 하고 얘를 얘에다가 링크를 하면 됩니다. 먼저 선택한 게 자식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로테이션 할 때는 얘로 로테이션을 애니를 하고 포지션을 할 때는 얘로 포지션을 애니를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포지션 애니를 할 때 얘가 쫓아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얘를 쫓아가게 하려면 링크 루프를 할 수는 없어요. 링크를 계속 루프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얘를 따라가게 하진 않고 그 포인트를 보세요. 얘가 로테이션이죠. 네. 포지션은 얘를 따라가게 하고 더미를 작게 하나 만들게요. 얘는 로테이션이라고 했죠. 로테이션은 주전자를 따라가게 합니다. 자, 그러면 로테이션을 주전자를 따라가게 하죠. 그러면 얘가 자식이니까 이렇게 무브를 할 때는 얘로 하게 하고 로테이션 할 때는 얘로 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로테이션을 얘를 따라가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얘가 당연히 자식이 아니니까 주전자가 돌아가진 않죠. 근데 일단은 로테이션 축이 바뀌면 안 되니까 무브를 했을 때 계속 얘에다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 너무 멀리 나가는데. 그죠? 얘가 만약에 무브가 이렇게 갔는데 더미가 여기 그냥 그대로 안 따라가고 여기 있으면 여기서 로테이트를 하면 로테이트 축이 바뀌니까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 바로 이제 와이어 파라미터를 쓰는 겁니다. 얘를 뭐 여기다가 다시 뭐 이 헬퍼에 보시면 뭐 앵글 콘 슬라이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슬라이더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슬라이더는 하지 맙시다. 네. 슬라이더까지 하면 너무 여러분들 정신 사나우니까 그냥 와이어 파라미터로 바로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보세요. 자, 와이어 파라미터의 트랜스폼의 로테이션의 탑에서 만든 게 확실하다면 Z 로테이션이 되겠고, 자 이번엔 주전자를 찍어서 트랜스폼의 로테이션의 Z 로테이션 이렇게 하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개념을 모르니까 양방향으로 할게요. 자 돌아가죠. 지금 축이 약간 이상한가 봐요. 축이 더미의 축이는 센터가 맞겠고 얼라인이 안 됐나 보네. Alt A에서 정사각형으로 만들 걸. 자 다시 커넥트를 해보겠습니다. 피벗 포인트 센터로 돌렸습니다. 어때요? 돌아가죠?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 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애니메이션 버튼 키고 뭐 이 프레임 가서 무브를 해야 되는 거면 여기서 이렇게 무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을 여기서부터 참고하셔야 될 게 여기서부터 애니메이션을 바로 시작하면 이게 0프레임부터 로테이션이 돼요. 공키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키가 따로따로에 있으니까 편집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공키 만들으라고 했죠. 공키 만드는 방법은 너무 간단하다고 했죠. 수치를, 자, 이거 로테이션이죠. 수치를 약간 줬다가 다시 0으로 만들면 돼요. 그럼 공키가 생겼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버튼 키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자, 그러면 플레이를 해보면 움직이다가 여기서부터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해하셨나요? 자, 맥스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개념을 메뉴를 알아야지 맥스가 여기부터 이 기능이 되는구나, 저 기능이 안 되는구나, 혹은 안 되면 다른 기능이 이게 되니까 이걸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데 맥스는 메뉴부터, 헬프 파일부터, 원서부터. 우리나라는 메뉴 위주의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튜토리얼 위주의 책이기 때문에 원서 이런 게 볼 저기 형편이 안 되시면 원서를 공부한 사람한테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 주소 보이시죠? 오시면 제가 만든 동영상자가 많으니까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서, 영어 원서 헬프 파일 보고 끙끙 대는 것보다는, 맥스는 한글판을 쓰면 안 돼요. 예, 질문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맥스를 그 한글판 매뉴얼이 있습니다. 헬프 파일이. 한글판 헬프 파일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힘드신 분은 한글판 헬프 파일을 구하셔서, 한글판을 깔면 거기 헬프 파일이 있죠. 그래서 헬프 파일만 복사해 놓고 다시 뭐 영문 버전으로 까시든지, 아니면 이 헬프 파일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한글용. 어딘진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제가 잘 몰라요. 한글 파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예. 그래서 찾으셔서 한글판 헬프 파일을 보는 것도 그나마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희 카페 오셔서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